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김 수업을 해볼 건데요. 자, 자습서로 228쪽 이제 세 번째 소단원 들어갈 거예요. 소단원 제목은 같은 시대 다른 생각.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여기 학습 목표는 인물의 대응 방식을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한다. 먼저 당연히 작품이 나오겠죠? 작품 속을 보고 작품에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게 학습 목표일 거예요. 이 학습 목표로 내용 엿보기를 보면은 이번 단원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그리는 소설, 이 소설이 우리가 곧 읽을 돌다리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감상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보는 단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원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들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의식을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말, 행동,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1번이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그리고 2번이 작품의 주제의식 파악하기가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 봅시다. 자, 생각 열기. 다음 사진을 보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옷차림은 이렇게 한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여기 정장 입었죠. 이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같이 안경을 끼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신발도 거의 구두예요. 여분은 아니고 구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진 속 인물들의 옷차림이 어떠한지 말해보자 하면 한복과 야복을 입은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안경을 끼고 있다. 이걸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양복과 한복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가 서구 문물이 도입되던 시기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서구 문물과 전통 문물이 혼재되어 문화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처럼 문학작품 속에는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작품 속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이걸 보고 이걸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완자쌤의 한 말씀 보고 넘어갈게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진을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짐작했죠. 여기 혼란스러울 곳이다 라고. 우리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인물들의 가치관을 이해해 볼 거야.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 보면서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이해해 볼 거야. 자, 이게 핵심 1번, 이게 핵심 2번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이제 돌다리를 읽을 건데 먼저 읽기 전에 본문 미리 보기에 나오는 본문 안내 부분을 볼게요. 자, 일단 돌다리의 저자는 이태준이라는 사람이고 당연히 돌다리도 소설이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를 가지겠죠. 자, 돌다리는 일제강점기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땅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인식 차이를 통해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바라보는 근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아들도 땅을 금전적 가치로 바라보고 그에 반해 아버지는 이 금전적 가치로만 바라보는 이런 가치관을 비판하고 땅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발단을 보면은 창섭이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창섭이가 고향에 내려와 누이의 죽음을 회상하는 장면. 전개 부분
창섭이가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고 함.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땅을 팔아서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부분, 창섭이가 땅을 팔자고 아버지를 설득함. 절정. 아버지가 창섭이의 말을 거절하고 땅의 소중함을 이야기함. 결말. 아버지가 창섭이를 보내고 돌다리에서 마음을 정리함. 이 마음을 정리했다는 게 어느 의미인지는 결말 가서 읽어보는 것으로 해봅시다. 자, 본문 개관. 자, 글쓴이 소개 아까 말했죠. 이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소설가이고 허무와 서정을 추구하면서 개성적인 인물 묘사와 완결성 높은 구성을 보여준다. 주요 작품으로는 가마귀, 달밤, 복덕방 등이 있다. 자, 이거 내신에서 이번 내신에선 돌다리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달밤이라는 소설도 내신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달밤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돌다리는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성격,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 교훈적이다. 가치관, 이런 금전적 가치로만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을 비판하면서 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던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근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함으로써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제재는 당연히 돌다리겠죠? 이 작품은 농촌 공동체가 지닌 전통적 가치관을 돌다리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돌다리라는 제재 안에 농촌 공동체가 지닌 전통적 가치관을 집어넣은 거죠. 주제는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되고, 이 작품은 땅이 지닌 본래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라는 게 주제예요. 자, 배경 지식을 볼 건데 이번에 나온 배경 지식은 소재와 배경의 기능이에요. 먼저 소재의 기능을 보면 인물 간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 상태 및 처지를 드러내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 배경으로는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소설 속에 나오는 일화 등이 일제강점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같은 개연성을 주면서 사실성을 높이기도 하겠죠.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한다. 자, 이제 진짜 돌다리 읽어볼게요. 230쪽 발단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발단에는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 소개가 나온다고 나와 있죠. 자,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자, 샘말 심리가 읍내에서 고향까지의 거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라고 하면은 대충 얼마나 먼 거지? 이런 감이 안 잡히실까봐 말씀드리면은 보통 심리는 대충 4km 정도 나와요. 그래서 4km를 걸으면은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자, 샘말 동네 이게 공간적 배경이죠. 창섭이의 고향은 샘말이다. 근데 그 건너편 산기슭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창섭이 밑에 나오겠지만 창섭이의 누이 동생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누이 동생이 있는데 그 누이 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근데 그 누이 동생이 묻혀 있는 곳이다.
창섭이 누이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그 공동묘지에 있는 그 산이 진달래가 봄에 예쁘게 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릇태태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자, 단풍철이 지났다라는 거는 가을이 지난다, 늦가을이다 또는 초겨울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 뭐 이런 거 다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야산. 네, 이 늦가을에서 고요하고 쓸쓸한 모습,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배경적으로 묘사한 것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 그러니까 창섭이의 죽은 여동생인데 창옥이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창옥이의 무덤이 어디다 라고 찝을 수는 없어도 이 정도 부근에 있다는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라고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묵례라는 거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는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부분은 공동묘지를 지나며 죽은 누이를 생각하는 창섭이 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오니뿐으로 한마디로 원래 누이 동생 하나가 자신의 형제 자매의 관계 끝이었다라는 거죠. 오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이였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과거 회상 나오죠.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를 모셔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오진이라는 거는 그릇될 오자를 써서 병을 그릇되게 진단한다 라는 거예요. 잘못된 진단을 오진이라 부르는데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절망적으로 상했다라는 거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라는 그 정도 수준이 된 이후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현재에도 맹장염은 즉시 수술을 해야 뭐 금방 낫는다 이러는데 이때는 일단 일제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의학 수준이 엄청 발달하지도 않았고 오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죠. 그렇게 해서 절망적으로 상해버렸다라는 것은 창옥이의 죽음을 유추할 수 있죠.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근데 창섭이 당시에 너무 어려서 이렇게 분개하고 화를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누이 결국 죽었죠. 창섭은 뜻을 세워 자신의 앞길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 이 고농은 고등 농림학교를 줄여 이르는 말로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의전이라는 거는 의학 전문학교라는 걸 줄여서 이르는 건데 이 고농이랑 의전 둘 다 일제강점기 시대임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근대적 학교시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에 이르러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에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자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맹장수술로는 자신이 권위자다, 자신이 가장 수술을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섭이가 의사가 된 이유는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날개에 창섭의 의사가 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을 때 예시 답안으로 의사의 오진 때문에 누이가 허무하게 죽은 것을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자, 그럼 누이는 왜 죽었을까? 위에 있는 날개 부분 볼게요.
의사의 오진으로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복막이 상한 수준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이 된 이후에야 맹장염인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누이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다.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것이다.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너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로운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자, 여기 보면은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것이다. 병원이 확장할 것이다. 이 부분이 고향을 방문한 이유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이 병원이 커지면서 새로운 수술실 그리고 입원실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이 병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거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무덤 앞에서 창옥에게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창섭이는 죽은 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죠.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촉했다. 자, 그럼 나 부분은 누이가 죽은 이유와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기가 드러났죠. 나 부분을 통틀어 발단이라고 부르는데 발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창섭이가 고향에 내려와 누이의 죽음을 회상하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발단이 끝났으니까 발단에 대한 내용 볼게요. 자, 가에 나타난 배경의 역할. 정거장에서 심리길에 위치해 있으며 의사도 찾아보기 힘든 농촌 마을이다 라는 것을 통해 자, 창섭이의 고향은 아직 근대화가 되지 않은 시골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풍철도 지나고 누릇태태한 가닥나무들만 보인다. 이걸 통해 지금이 늦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 늦가을의 쓸쓸한 분위기가 보인다. 형성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죽은 누이에 대한 창섭이의 심정. 누이의 무덤에 있는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누이가 허무하게 죽었던 과거를 떠올린다. 확장할 병원에 죽은 누이의 사진을 확대해서 걸어놓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창섭이의 처지. 먼저 창섭이의 직업은 개인 병원을 개업한 의사이다. 의사가 된 이유는 누이의 허무한 죽음 때문이고,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서 누이가 죽은 이유는 의사의 오진 때문이죠. 사람들의 평가는 맹장 수술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자, 의사가 누이의 맹장염을 오진하여 누이가 허무하게 죽게 되자 창섭이는 고등농림학교라 그랬죠. 이 학교를 권하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의학 전문학교 의전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날 맹장 수술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읽은 나 부분을 요약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창섭이가 고향을 방문한 이유, 이걸 짐작해 봅시다 라는 건데,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부터 해서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라는 부분으로 보아 창섭이가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병원을 확장하려는 창섭이의 생각으로 미루어 볼 때 창섭이가 고향을 방문한 목적이 이와 관련된 이름을 짐작할 수 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해 고향에 방문한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보고 5번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어휘 고농과 의전. 고농과 의전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근대학교 시설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자, 이제 발단 부분의 실력 확인 볼게요. 자, 먼저 1번. 가부터 나를 바탕으로 창섭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나머지 선지들은 다 적절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고 가면 되고 답인 4번을 고쳐볼게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의사가 되었다. 아니죠. 의사가 되고자 한 이유는
나 부분에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라고 서술한 부분이 나오죠. 이걸 통해 창섭이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누이의 허무한 죽음을 겪은 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창섭이의 누이가 죽은 이유를 쓰시오. 많이 말했죠? 자, 의사가 오진을 하여 누이의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이거 잘못 썼네요. 맹장염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자, 근데 뭐 짧게 쓰면은 의사가 오진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기억에서 나타나는 창섭이의 심정. 자, 기억은 가부분에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라고 불러보며 뭉례를 보냈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누이의 이름을 부르고 뭉례를 하는 것으로 보아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고 있다. 답이 4번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A부터 E 중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어휘로 알맞은 것은, 시대적 배경 드러내는 어휘 아까 나 말했고 정답이 2개라 그랬으니까 고농과 의전이 있는 답은 4번과 5번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이번에 전개 부분 읽어볼게요. 길은 그 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지늘게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자, 일매지게 소바리라는 뜻을 모를 것 같은데 소바리는 짐을 싣는 소라는 거예요. 또는 그런 짐 이렇게 말하고, 일매지게 넓다 했을 때 일매지다 라는 뜻은 고르고 가지런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보면은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다. 과거죠.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건 과거예요. 그 반면에 자갈이 깔렸다. 넓은 길로 닦아졌다. 이거는 현재죠. 그래서 보면은 다 부분은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서술적인 특징으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돼요.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옛날에는 걷던 거리인데 어떤 이유 중 하나는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길이 좁고 바닥이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걸어 다녔는데 이제 길도 넓고 바닥도 평탄해지니까 좀 편하게 가기 위해 자전거라도 타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보니까 창섭이는 편리함과 그런 실용성 이런 걸 중요시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자, 이제는 창섭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다.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죠. 일단 근검하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러나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한다. 이런 성격이, 이런 걸 통해, 이런 직접 제시를 통해 아버지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새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놓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거은 논으로, 더 기름지고 더 양분이 많은 논으로 이렇게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을 깨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제가 표시한 부분이 아버지 때에 재산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예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고 아들의 유학비가 좀 많이 들었다라는 것도 물론 이유긴 이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는 뭘 하니 더 건 논으로 닭달만 하는 것조차 내겐 벅차다. 이 부분이 가장 주된 이유죠. 3번이 물질적 욕심이 없는 아버지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고 절용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절약하고 아껴 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빚둔 바르지 않은 논매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게으른 뚝막이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자, 여기 절용해부터 버티어왔다까지 보면은 아버지가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 논배미라는 게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의 구역, 하나하나의 구역 이런 나와 있죠. 바르지 않은 이런 논, 그리고 밭의 담, 개울, 뭐 이런 거를 다 자기 돈을 내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과 읍길, 정거장 길까지 그런 모든 길이란 길을 닦아 놓았잖아요. 또한 자기 논을 남한테 소작으로 절대 주지 않고 다른 일꾼까지 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라고 하네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자, 이해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라는 게 이해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 또는 손해만을 따지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타작이라는 게 지주와 소작인, 땅을 소작인한테 빌려주면서 너가 땅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난 곡식 중에서 몇 퍼센트는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게 타작인데 그렇게 얻는 타작만 그 실속이 못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다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그런 평가죠. 그런데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계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아버지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무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땅을 가꾸고 땅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땅, 고름, 바름, 흙 이런 땅들이 누구나 탐스럽게 볼만한, 탐낼 만한 좋은 땅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라 부분인데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전개 부분은 다 보고 문제를 돌아올게요. 이런 땅을 팔기에는 자, 이런 땅이 어떤 땅이냐?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는 땅이죠.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이 몇 배 더 나을 병원을 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는 3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에서 큰 양관이라는 게 서양식 뭐런 건물이라는 건데 서울에서 큰 그런 건물을 소래넣기란 사기란 돈만 있다고는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자, 여기에 드디어 창섭이가 고향을 방문한 목적이 나오죠.
결국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수는 없고, 왜냐면 서울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시골로 올 수는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줄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아까 나온 부분이죠. 스스로 잔홍을 하는 아버지 나왔죠. 땅 전부를 소작을 내맡기고서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지의 말년, 아버지의 마지막 여생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땅은 전부 없앨 필요가 있다. 자,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머니께선 기침이 도지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년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한다 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을 팔아서 병원을 늘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창섭이가 고향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왔는데 시골의 땅을 팔아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병원을 넓히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러 온 것이다. 이게 제일 맞는 답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바 부분 읽을게요.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자, 살얼음이 잡힌 찬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계절적 배경이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드디어 중심 소재인 돌다리가 나왔어요. 중심 소재이자 이 글의 제목이죠. 축축이다라는 거는 부축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다 함께 돌다리를 고치고 계신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자, 여기를 보면은 아버지는 창섭이 올 줄 몰랐던 거죠. 창섭이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랐어요.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들어가 있거라. 그래서 바 부분은 돌다리를 고치던 아버지와 창섭이가 만났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빛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여 있긴 하나 하룻밤 정도에 비해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했던 것이었다. 자, 그럼 돌다리가 필요한 이유는 개울물이 넘치면 징검다리 대신 돌다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의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의 상돌이라는 게 무덤 앞에 재물을 차려놓기 위하여 넓적한 돌로 만든 상이라고 보면 돼요. 상소에 상돌을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겠니? 그래서 너의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러면 돌다리를 놓은 사람이 창섭이의 조부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돌다리에 생긴 내력을 창섭이한테 얘기해주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돌다리에 대한 애정이 넘쳐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가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에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에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힌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자, 그럼 먼저 돌다리가 떠내려갔어요. 5, 60년 동안 무너진 적 없는 돌다리인데 몇 해 전에 있던 장마로 돌다리가 떠내려갔고 두 번째는 면에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있는 나무다리가 놓였어요. 이게 세 번째라 보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댄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수리가 쉽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이 세 가지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돌다리가 잊혀져 있었다. 돌다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혔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을 보면은 돌다리가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크며 돌다리 가까운 곳에 난간까지 달린 나무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시 답안을 그냥 답안으로 보면 되겠죠. 자, 아까 못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돌다리와 나무다리를 비교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자, 보면은 수십 명이나 나서가지고 이걸 고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다리는 고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 부분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무다리와는 다른 반대되는 면이죠. 그래서 이 나무다리는 새로운 문물이면서 근대적 가치를 상징하는데 나무다리와 돌다리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요. 이 부분에 유의하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전개 내용은 창섭이가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고자 한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고 우리 그러면 앞에 올라가서 내용 정리와 실력 확인 풀어볼게요. 자, 1번 고향길의 변화와 그 의미. 자, 먼저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했죠. 다부분에 과거에는 비가 오면 진흙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복판에 자갈이 깔려 있었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다. 반면에 현재는 그 전보다 길이 넓어졌고 바닥이 평탄해졌으며 고르고 가지런해졌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넓고 평탄해진 고향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고향도 점차 근대화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2번 창섭이의 성격 및 가치관. 창섭이가 길이 괜찮아지는, 넓어지고 평탄해지는 걸 보고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 창섭이가 편리를 중요시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창섭이의 모습을 통해서 창섭이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근대적인 가치관에 금전을 중시하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아버지와 대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아버지의 인물됨. 먼저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이 났고 돈을 저용해서 쓴다. 이걸 통해 아버지가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잘 가꾸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며 땅에 대해서는 이익 타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아 현실에 만족해하며 물질에 욕심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돈이 남으면 논밭을 추스리고 개울에 둥마기를 하고 마을길을 닦는 데에 돈을 쓴다. 또한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근실하지 않으면 남에게 소작을 주지 않고 잔혹으로 버티어낸다 라는 것을 보아 고향 마을과 땅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선조가 물려준 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땅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땅을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땅 자체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농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아들과 갈등을 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완자쌤의 한 말씀 볼게요. 발단 부분을 통해 창섭이가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창섭이가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상태를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물질에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창섭이가 고향을 방문한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앞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자, 보면은 창섭이랑 아버지가 이런 가치관으로 부딪힐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실력 확인 5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다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서술상의 특징 아까 제가 말했죠. 뭐라 그랬죠? 대상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답이 3번. 나머지 볼 것 없이 바로 6번, 7번 넘어갈게요.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에 만족해한다. 맞고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이것을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질적인 욕심이 없다.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 아니죠.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으면은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라고 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아니었죠. 답이 5번. 기억에 나타난 창섭이의 가치관으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도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이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나타난 창섭이의 가치관은 자, 편리와 실용을 추구한다. 답이 3번. 바로 뽑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니은의 근본적인 이유로 적절한 것은, 니은은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자, 밭을 전혀 늘리지 못했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래요. 근본적이지 않은 부차적인 이유로는 아까 아들의 학비도 나오긴 했고, 또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번. 땅을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 부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전개 내용 계속 보면은 창섭이가 땅을 팔려는 이유, 이거 표면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 구분하고 있죠. 먼저 표면적인 이유로는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서울에서 모시기 위함이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고 아버지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이런 부분에 나와 있죠. 또한 아버지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를 합리화한 거였죠.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땅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완자쌤의 한 말씀에 또 나오는데, 창섭이는 아버지가 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땅을 팔자고 말하는 것이 미안했을 것이야. 그래서 땅을 팔고자 하는 이유가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덜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자, 내려가서 돌다리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돌다리는 창섭이 증조부님의 산소에 놓일 상도로 옮기기 위해 창섭이의 조부님이 만드신 거야. 자, 보면은 누가 돌아가신 거죠? 창섭의 증조부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증조부님의 산소에 상도를 놓기 위해 창섭이의 조부님이 만드신 거예요. 돌다리는 창섭이의 선조들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유산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내력을 전달함으로써 돌다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돌다리와 나무다리의 의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돌다리와 나무다리 비교하는 문제. 돌다리는 조상들의 발자취와 추억이 담겨있고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징한다.
그와 반면에 나무다리는 난간까지 달려서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쉽게 만들고 편리하다. 또한 긍대적인 가치관을 상징한다. 이런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죠. 자, 밑에 내려가서 소설에서는 소재를 통해 주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앞뒤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돌다리는 몇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는 것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나무다리는 만들기도 쉽고 난간도 달려있어 매우 편리한 시설이다. 즉, 돌다리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가치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지만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관에 어울리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돌다리와 나무다리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또 실력 확인 문제 올라갈게요. 9번 마부터 사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적절한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되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볼게요. 보면은 이번에 아버지는 창섭이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게 틀려져. 바에 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라고 말한 부분에서 창섭이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0번 창섭이가 고향을 방문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1번 무너진 돌다리를 수리하기 위해. 이거 애초에 몰랐죠. 고향 마을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 창섭이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확장하는 문제로 온 거죠.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기 위해.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자, 이것은 어머니의 감기를 걱정해 어머니를 서울에서 살게 하려는, 모시려는 생각을 드러내고는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계획을 합리화하려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정확한 답은 아버지의 땅을 팔아 병원 확장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1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돌다리, 니은은 나무다리예요. 보면은 돌다리는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못 댈 정도로 무겁고 크다. 맞죠? 돌다리에 비해 나무다리는 난간까지 달려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그래서 근대화와 어울리는 그런 물질이었죠. 돌다리는 나무다리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나무다리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나무다리는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다. 자, 이 나무다리 니은을 기억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를,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를 상징한다. 자,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기 읽어볼게요. 위기 부분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럼 위기가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절정 부분에는 갈등이 치닫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갈등이 발생하는 위기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자, 점심을 짓기 위해 어머니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동네 여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오늘로 갈 걸 뭐 하러 오누? 이러면서 어머니가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어머니 석건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 자, 여기 보면은 어머니는 아이들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즉 가족이 모여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보면은 서울로 모셔가겠다는 창섭이의 말에 어머니가 반기는 이유는 아들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전통적인 가치를 뜻해요.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자, 여기를 통해 청섭이와 아버지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아의 내용은 어머니도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어머니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자부분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라고 보면은 아들을 의사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아들이 근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즉, 아버지의 땅, 농토보다는 자신의 병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창섭이 생각하고 있죠.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 지금 시국에 일제감정기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하다는 것. 각 층에 수도와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가격은 싸다는 것. 염하기는 하지만 싸기는 하지만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필요하다는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다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 땅을 시골에만 놔두면은 1년에 고작 3,000원이 떨어지지만 병원을 사놓으면 1년에 10,000원을 뽑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는 가치관이 드러나 있고 또 돈만 있으면 땅을 언제든지 사주겠다라는 것을 보아 땅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물질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거죠. 뭐 조상에 대한 어떤 것, 이런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전혀 박혀있지 않은 인물인 거죠. 따라서 창섭이에게 시골 땅은 병원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네.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창섭이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한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뒤에 조금 남았는데 마저 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는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답하는 것을 피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의 고민이 드러나 있는데 창섭이의 제안, 즉 땅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자라는 제안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아버지의 고민이 드러나 있죠.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모두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그래서 위기 부분은 창섭이가 땅을 팔자고 아버지를 설득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가 위기 내용이니까 또 문제 볼게요. 1번 창섭이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 외아들인 자신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점. 자신이 병원을 버리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순리라는 점. 농토에서 얻는 이익보다 의사인 자신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 땅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내세워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는 창섭이의 금전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죠. 창섭이는
시골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병원을 확장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는, 즉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돈만 있으면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물질 만능주의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오른쪽에 바로 창섭이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가 아닌 것은 실력 확인 문제가 있는데, 방금 봤으니까 바로 답만 구해보면 2번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이런 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아버지의 내적 갈등. 창섭이가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말하자 아버지는 창섭이의 제안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죠. 창섭이의 제안에 즉답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이 없었다면 창섭이의 어머니처럼 나도 서울로 가서 손자들과 살고 싶다라고 했겠죠. 아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애정. 근데 또 아들의 부탁, 아들의 제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애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밑에 완자쌤의 한 말씀 보면은 아버지에게 땅은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그 땅을 소중히 가꾸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땅을 팔자는 아들의 제안은 단순히 땅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만한 중대한 문제인 거지. 또한 아무리 땅이 소중하다고 하여도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뿐인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대답을 해주지는 못하고 땅의 가치와 아들의 제안 사이에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13번. 기억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심리. 기억은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데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여기선 당연히 2번 기대가 나타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니은과 같이 말한 이유, 니은은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자, 여기 부분은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돌다리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생각이 난 것도 아니죠. 돌다리를 고치다 들어왔고 아들에게 밥을 점심이나 먹거라 라고 하면서 나간 것도 맞지만, 그게 돌다리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 따라서 너는 일단 점심 먹어라, 이런 건 아니죠. 3번. 땅을 팔자는 창섭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였으면 바로 즉답을 해줬겠죠. 창섭이에게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또 아니고 5번. 창섭이의 제안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위기 부분인데, 우리 다음부터는 절정, 그리고 결말, 그리고 이 돌다리에 나오는 학습 활동의 이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